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요, 나노디멘션 2분기 실적을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노디멘션의 2분기 매출이 지금 11.1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1268%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나노디멘션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 여태까지 1월부터 9월까지 21.5밀리언 달러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월달이 아니겠네요. 6월달이겠죠. 6월달까지 21.5밀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보다 1227%를 더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돈은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넷 로스가 납니다. 순손실이 있어요. 40밀리언 달러가 지금 순손실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7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분기에 40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손실 40밀리언 달러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non-cash adjustment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노디멘션이 40밀리언 달러를 현금을 정말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11은 non-cash다. 실제적으로 그냥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의 표기는 마이너스로 됐지만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요, share-based payment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보상제도에서 나가는 주식보상으로 나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비용이 이렇게 11밀리언 달러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밀리언으로 지금 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오케이, 안 지워지는 채로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약을 좀 해볼게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단기 투자금, 은행 예치금이 1.3빌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손실액이 마이너스 40밀리언 달러래요. 그런데 실제로 40밀리언 중에 11밀리언은 주식보상제도와 감가상각 비용으로 나가는 비현금성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디멘션이 가지고 있는 1.3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2분기에 잃어버린 마이너스 40밀리언 달러를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이 가지고 있는 나노디멘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냥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요, 3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결국 32분기를 지금 나노디멘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버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얘네들이 프린터도 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도 더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못 버틸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까지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봤을 때 한 2에서 3년 정도는 굉장히 미국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에서 3년 동안에 이 나노디멘션이 현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파이낸셜 리절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5가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중에 한글로 그냥 정리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지난 분기랑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에 얘네들이 10.43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1.1밀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보면 지난 분기 대비 6.4%의 매출이 늘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이렇게 많은 수치가 올랐으나 지난 동기 대비는 6.4%만 올랐다라고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비용 나간 게 뭐냐, 그럼 얘네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매출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7.25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이 드래곤플라이 프린터를 판매에 따른 이런 비용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영비겠죠. 판매하려고 이게 비용 드는 것들, 이런 게 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분기 R&D 비용이 18.36밀리언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청업체 급여 비용 또는 R&D 관련 직원들에 대한 주식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요, 18.36밀리언 달러를 썼는데 그 중에 13밀리언은 감가상각이랑 주식 보상 비용 같은 non-cash 비현금성 비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10.11밀리언 달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사의 그 드래곤플라이 세일즈 팀과 마케팅 팀의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10.11밀리언 중에 7.29밀리언 달러는 감가상각 비용과 주식 보상 비용으로 현금 지출 비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판관비예요. 판관비를 7.2밀리언 달러를 썼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대 관련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여기서 5.37
밀리언. 대부분은 또 감가상각 비용과 주식 보상 비용으로 현금 지출 비용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요게 대략적인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고 어쨌든 매출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아직 순손실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또 이제 나노디멘션에서 2분기에 가져온 이제 PDF 자료예요. 여기서 보면은 좀 눈여겨볼 게 조금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란다. 나노디멘션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PCB,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회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넓은 자리도 차지하고 이렇게 좀 뭐 환경 오염도 되는데 이게 지금 드래곤플라이 이런 지금 이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 요걸 얘 한 대가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60여 대, 대략적으로 60대의 지금 프린터가 월드와이드 세계적으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면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리커링 레비뉴 모델이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레이저 앤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도기랑 면도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데 이 면도기가 뭐냐면요. 이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프린터예요. 그러면 우리 프린터 쓰다가 잉크 떨어지면 뭐 필요하죠? 잉크 필요하죠. 우리가 면도하다가 면도날이 무뎌지면 면도날 또 사는 것처럼 지금 그 나노 디멘션에서도 레이저 앤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전 세계에다가 프린터를 다 팔아놓고 인스톨드 베이스가 다 프린터겠죠. 프린터를 팔아먹고 나서 이 컨슈머블 잉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하는 잉크들을 팔면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여기 리커링 레비뉴라고 있죠. 계속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일단 프린트를 팔아놓고 거기서 계속 얘네들이 잉크를 갖다 쓰면 계속 잉크에 대한 매출이 반복적으로 생기겠죠. 그게 바로 리커링 레비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캡슐 커피 있죠. 캡슐 커피도 기계 사놓고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버냐? 캡슐 커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이제 슬라이드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나노 디멘션이 굉장히 많은 프린터를 전 세계에다가 팔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좀 애프터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걸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How it works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뭐 고객이 있고 나노 디멘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 이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좀 뭐라 어렵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노 디멘션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나노 디멘션에서 이 만들려고 하는 부품의 파트, 설계도, 이런 파일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또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얘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들을 약간 조금 더 조금 이제, 매니지 해야 되죠. 고객들을 약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드래곤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3도zen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36개 정도의 이 적층 전자회로에 대한 특허를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노 디멘션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지오그래피라고 그랬고 지정학적인 게 뭐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어라운드 90%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기 회로의 90%를 어디서 만드냐면요. 에이펙 리전에서 만든다. 지금 보면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 타이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 이 지적 재산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얘네들이 PCB를 만들 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단
먼저 만들잖아요. 이 회로를 만들면 이걸 어디다 갖다 주냐? 보통 중국에다가 갖다 줘요. 중국에다가 갖다 주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국에서 그럼 이 프로토타입,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회로들이 굉장히 좀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다른 데 누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기밀들인데 이렇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IP들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라고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재산권이 노출이 된다라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노 디멘션은 야 이거 니네 이렇게 중국까지 보내지 말고 이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는 이 프린터 그냥 하나 사가지고 니네 회사 안에서 직접 만들어. 그럼 이런 도난당할 위험도 없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나노 디멘션의 드래곤 플라이가 팔린 나라들을 봤더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도 있고요. 약간 베트남 이게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뭐 대만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곳에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보통 팔린 회사들이 디펜스 매뉴팩처러에 그러니까 국방무기 파는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L3 해리스라던가 아니면 TTM 테크놀로지스 우리가 잘 아는 로키드 마틴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거기서도 이제 추후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데서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컴퍼니에서 많이 좀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국방 쪽에만 좀 얘네들이 어필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다른 민간 업체도 많이 좀 많이 사갔더라라고 약간 조금 더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프린터를 주로 사가는 쪽이 약간 좀 국방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디멘션의 그 드래곤 플라이가 이제 쓰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뭐 연구도 쓰일 수 있고 항공 우주,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드래곤 플라이 나노 디멘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최근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위클리예요. 위클리 주봉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 말까지도 기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 그렇게 좋은 좀 굉장히 좋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빠졌지만 여기까지도 빠질 생각을 빠져도 좀 뭐 그냥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우리가 지금 나노 디멘션에 처음에 왜 투자를 했는지 얘들이 도대체 어떤 해자를 가지고 있고 미래 발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좀 멘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나노 디멘션이 어떤 회사였는지 한번 다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